그 최근에 이제 아주 좀 뭐 제 입장에서 쇼킹한 재미난 이런 표현보다는 좀 쇼킹한 이제 기사인데 우리 전에 한번 우리가 그 영상도 한번 찍었었습니다. 네. 땅을 이제 땅을 이제 광주, 경기도 광주에 있는 땅인데 거기에 이제 빌라를 이렇게 지어서 분양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버젓하게 살고 있는데 그 종중으로 다른 종중으로부터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땅이 종중 땅이었던. 네. 종중에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 땅이 종중 땅이었는데 그 종중의 결의 없이 하자 있는 결의죠. 잘못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다른 데 처분이 됐기 때문에 그건 무효다. 그래서 땅을 돌려달라. 매매 자체가 무효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현재 분양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 소개했을 때는 이제 1심에서 종중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종중이 이겨가지고 분양받은 사람은 졌죠. 그죠? 그래서 종중한테 줘라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종중하고의 거래는 위험한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2심 재판에 가서 조금 어떻게 보면 반전이 일어났고요. 그게 이번에 이제 제가 쇼킹한 기사라고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게 1심에서는 이제 그런 결론이 나서 2심에서는 당연히 이제 해소한 수분양자 그 살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항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이게 어떤 재판에서 뭐 누가 이겼다 졌다 이런 결론이 난 게 아니라요. 2심 재판부가 볼 때 이거는 좀 수분양자들 보호에 너무 문제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뺏겨버리면 이 분양자들이 다 지금 땅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의에 전혀 알 수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선의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법원에서 뜯어보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지 하면서 뜯어보니까 대법원 판례는 어쨌든 현행 그 법상으로 법에 따라서 종중 결의가 총회 결의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그걸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거든요. 종중을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데 비법인 사단에서 총회 결의가 없으면은 이건 무효가 돼버립니다. 재산 처분이 무효가 돼버리는데 그거를 이제 그 법에 따라서 판례는 이미 확고하게 그건 무효야. 그리고 선의 제3자라도 보호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판례가 이미 딱 확고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법이 딱 그렇게 있다면 법이 딱 공고하게 그 유지되고 있다면은 그 판례를 뒤집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2심 법원이 고민 끝에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법이 문제다. 법이. 그 법이 문제다. 그러니까 그 비법인 사단의 종중 같은 비법인 사단의 재산 처분을 위해서 총회 결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해놓고 지금과 같은 제3자 보호 규정 총회 결의가 잘못되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은 제3자가 손해를 보게 되죠.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 보호 규정도 안 두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비법인 사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목적으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돼. 이렇게만 해놓게 되면은 그것은 너무 형평에 어긋나고 헌법의 어떤 재산권 보호 이런 부분에도 어긋나고 이런 논리로 그 근거 규정을 무효라고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생각하기에 위헌이다라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법원이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해버렸어요. 직권으로. 저도 뭐 이렇게 법을 많이 모르지만 그래도 공부 좀 할 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않는다고 막 많이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도 뺏기는 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의의 제3자라고 많이 뺏기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우리 민법에 지금 뭐 107조, 108조, 뭐 통정허위 표시, 그다음에 사기 취소, 뭐 이런 등등 몇 가지 부분에는 선의 제3자는 보호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이제 보호될 수가 없는. 소위 말하면 원인무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원인무효로 보호될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많잖아요. 그게 지금 대표적인 부분이 종중 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조금 어떻게 보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헌범위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판단 못하겠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달라는 거잖아요. 법원이 보기에는 이제 위헌의 소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그걸 법원은 뭐 법률이 위헌이다 이런 걸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에다 직권으로 보낸 겁니다. 이유를 이제 자세하게 써가지고 자세하게 써서 이건 요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야,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게. 변호사님도 오래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저도 이제 아까 쇼킹하다는 표현을 좀 쓴 것은, 법률가적인 시각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법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 법 하에서는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충분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해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호되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고, 요거는 보호되는 규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조심해야 되고,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유권 뺏겨버리고 막 이런 거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 법에 순응했다 그러나요? 법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따라갔다. 네, 법에 따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법이 있으니까 요거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 부분이라 요건 조심해야 돼. 요거는 뭐 보호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따라서 법에 따라서 이제 법을 준칙으로 해서 행동하고 자문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 쭉 그런 생활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반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헌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자주 판단될 수가 없어요. 기본법이니까요. 기본법이니까. 근데 그 기본법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심판 제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 판사님도 어떻게 보면 좀 깨 있으신 것도 같네요. 그렇죠. 네. 문제의식을 다른 판사보다는 좀 가지고 있는. 오히려 이제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이 법에 따르면 어쩔 수 없어. 보통 해서 그냥 이렇게 그래 억울하겠지만 이게 뭐 헌법에서 해줬던 거야. 그렇죠. 그리고 뭐 억울하지만 다른 경우 다른 사람들은 조심해야지 이 판결을 계기로 더 조심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냥 마무리하고 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제3자 보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종중 재산 보존 요거에만 너무 치중한 잘못된 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저번에 영상 찍을 때는 네. 정말 너무 억울하겠다 진짜 분양받은 사람은 네.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땅 내놓으라 그러면 네. 쫓겨나야 되잖아요. 땅이 네. 우선이니까. 네, 네. 땅이 있지 건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와 그럼 진짜 벼락 맞았겠다 조심하셔라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야 이거 진짜 좀 잘 뒤집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 네. 제가 법무사 업계 쪽에 이제 물어보니까 종중의 뭔가 결의와 관련된 뭔가 등기 이런 부분은 그냥 손사래를 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어떤 형식 싸움으로는 뭐 맞는데. 총회 의결서, 회의록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작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주도하고 그 이제 그런 범법을 하는 사람들이 팔려고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표들. 뭐 도장 꾹꾹꾹 찍어가지고 그냥 그런 것들을 다 공정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그 위조를 하기 때문에 법무사로서는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에 사고 나게 되면 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이제 이렇게 혼이 날 수가 있어요. 혼이 날 수가.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 법무사들이 그런 일들을 좀 기피하는. 아유 종중 이런 그냥 딴 데 가보세요. 그러니까 종중 몇백 명을 어떻게 다 확인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사인했는지 도장 찍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법무사들도 이제 경험상으로 그걸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 사고 났다더라 또 등기가 또 다 그렇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계기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지금 위헌 심판 제청까지 가서 그게 도마 위에 올랐는데 어쨌든 뭐 결과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참 비법인 사단, 총회 결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구나. 그냥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다 사인했으니까 이게 온전한 물건이 아니고. 그렇죠. 예. 이게 종교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뭐 불교, 사찰. 재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비법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종중도 꽤나 이제 요즘은 뭐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고 하면서 그 재산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뭐 이렇게 거래할 때는. 거래할 때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